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안의 불안, 그리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살면서 불안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불안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을 느낄까요? 불안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위협이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봅니다. 이는 먼 옛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감각이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불안을 느끼고 도망쳐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불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위협은 포식자가 아니죠. 취업, 승진,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훨씬 더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에 반응하는 불안은 이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라는 우리 뇌의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고 신호가 너무 과도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런 사소한 일로 걱정하다니. 한심해와 같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현재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고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불안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 모든 현상이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마치 물속의 공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죠. 불안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 불안은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감정을 이름 지어주고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힘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야말로 불안을 다루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불안을 연료로 성장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고무줄을 당기면 늘어나지만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더 튼튼한 고무줄은 늘어났다가도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한 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불안은 대비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알림이고 실패는 다르게 시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값진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불안을 느끼지만 그 불안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불안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 전환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최고야라고 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나 불편한 관계를 개선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혔던 경험 등 모든 것이 당신의 능력 목록에 추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공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경험들을 되새기며 내가 그때도 해냈으니 이번에도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문제를 해결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고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실수를 저질러 불안과 죄책감에 휩싸였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되 이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주저앉는 대신 이 감정은 잠시 느껴지는 것이고 나는 이 감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해라고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정서 조절 능력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일시적인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서 조절 능력은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용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인 지지나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멘토 등 어려울 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불안을 나눔으로써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소통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단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여 불안을 성장의 연료로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 영역의 구체화입니다. 불안은 보통 막연하고 불분명할 때 우리를 가장 크게 짓누릅니다. 불안이 마치 안개처럼 느껴질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죠. 이럴 때는 불안의 영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불안감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보는 겁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다음 시험을 망칠까봐 불안하다면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 당신의 노력으로 직접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둘째, 내가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팀원들과 갈등이 생길까 불안하다면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팀원의 성격이나 반응입니다. 셋째,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내일 갑자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까? 바와 같은
당신의 힘으로 전혀 바꿀 수 없는 외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분류가 끝나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불안은 그저 인정하고 흘려보내세요. 에너지를 쏟아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일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바뀝니다. 불안이 무기력 대신 행동력을 촉발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안을 동력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책 세우기입니다. 불안은 미래의 부정적인 예측에서 나옵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미래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상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직접 적어보세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결과를 적고 나면 그 결과가 생각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최악의 결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하면 팀에서 내 입지가 좁아지겠지라고 적었다면 대비책으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철저한 계획을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교육을 신청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팀으로 이동할 기회를 찾아본다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이 과정은 불안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까지 마련해두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검토 목록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작은 성공의 습관화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큰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당신이 해낼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관련 자료를 30분 동안만 찾아보겠다로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률을 100%로 만드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뇌는 이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성공의 연속이 불안을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당신이 해낸 3가지 작은 성공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당신의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시간 간격 두기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시간 간격 두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당장 신체적인 위협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머릿속의 생각일 뿐인가?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불안을 관찰하는 겁니다. 인지적 거리두기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내가 내 감정이 아니며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불안한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이 생기는 셈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의 감정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하다 대신 나는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자신 사이에 미세하지만 중요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의 재해석, 성장의 기회로 보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불안은 당신이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방해꾼이 아니라 열정의 표시로 재해석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도전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당신의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점검하는 신호로 활용하는 겁니다. 불안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은 당신의 잠재적인 관심과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불안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은 곧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불안은 나를 준비시키는 힘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재해석만으로도 불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신체적 회복 탄력성 키우기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은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신체가 약해지면 정신적 회복 탄력성도 함께 낮아집니다. 따라서 불안을 다루는 능력은 결국 우리의 신체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은 정신적 안정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불안할 때 운동은 매우 효과적인데요. 신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비하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 억지로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신체의 움직임이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이야말로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지탱하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실패를 성장의 경험으로 기록하고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봅니다. 실패했을 때 감정적으로 좌절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합니다.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무엇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 다음에 어떤 부분을 다르게 시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과정은 실패라는 감정 덩어리를 구체적인 개선 목록으로 변환시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불안의 원인이 되는 미지의 영역을 학습의 영역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교훈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불안을 연료 삼아 성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불안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마주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며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7가지 실천 전략을 꾸준히 적용해 나간다면 당신의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불안은 당신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당신 안에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불안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